네. 그러면 시트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제목은 이중축 차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트 이름을 이중축 차트라고 변경을 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단위가 다른 다른 두 개의 숫자형 자료를 두 개의 축으로 시각화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단위가 다른 두 개의 숫자형 자료를 어떻게 두 개의 축으로 시각화하는지 뭐 이런 거를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숫자 타입의 필드들은 이쪽 왼쪽에서 데이터 테이블에서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를 이용해 볼 거예요. 일단 판매액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는 할인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디스카운트와 판매액은 단위가 많이 다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실제 테이블 한번 볼까요? 음, 저희 데이터 원본을 보시면은요. 데이터 원본의 실제 여기 값을 볼게요. 판매액은 일시백, 천만, 십만, 뭐 31만 7,364.54. 뭐 이렇게 판매액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옆에 수량은 뭐 두 개 이런 식으로 있고 디스카운트는 0.0 아마 할인율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할인율이 없다란 뜻이죠. 그 다음에 뭐 밑에 이런 것들 보면 책상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제품이 있었는데 판매액은 이만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할인율은 0.45니까 45%란 뜻이겠죠. 단위가 너무 달라요. 그죠? 그죠? 이렇게 너무나 다른 이런 단위 숫자형 자료들을 어떻게 하나의 차트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중축 차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음, 어, 판매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일즈라고 하는 거를요, 행선반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행선반에다가 갖다 놓았어요. 자동으로 집계가 됩니다. 합계라고 하는 집계함, sum이라고 하는 집계함수를 써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세일즈 컬럼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해서 막대 하나로 표현을 해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열선반은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타입 중에서 우리 이번에는요, 어드레스로 시작하는 변수들 중에서 어드레스 SD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SD. SD가 아마 이거는 시도라는 의미일 거예요. 시도. 그러니까 광역시도. 얘를 열선반에다 한번 갖다 넣어 볼까요? 열선반에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X축. 그러니까 즉 컬럼이죠. X축이 뭘로 바뀌냐면 이게 컬럼이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광역시도가 가나다라 순서대로 들어가 있어요.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는 충청북도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도별로 광역시도별로 판매액의 합계가 막대 그래프로 그려진 상태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경기도가 판매액 합계가 제일 크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가 판매액이 제일 크구나라고 하는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그 정렬을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가로막대, 세로막대를 바꾸실 수도 있으시고 정렬된 상태로 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로막대로 보실 때는 이 위쪽에 도구 모음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행과 열을 바꾸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행과 열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가로막대로 보이죠. 다시 한번 바꾸면 세로막대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름차순, 요거는 오름차순 정렬. 그 다음에 요거는 내림차순 정렬. 이렇게 정렬된 형태로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시 되돌리기. 네, 이렇게 되돌리기 하면 다시 원래대로 그 광역시도는 가나다라 순서대로 막대의 높이는 매출액의 합계로 표시가 됐습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번에는 아까 제가 할인율이 궁금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할인율이라고 하는 변수가 뭐가 있냐면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디스카운트를 숫자형 타입이잖아요. 우리 숫자형 타입을 행에다 갖다 넣었었죠. 그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를 행선반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막대 그래프가 위쪽과 아래쪽에 두 개의 막대 그래프가 생깁니다. 첫 번째 행에는 첫 번째 행에는 세일즈 합계. 그리고 두 번째 행에는 디스카운트의 합계가 계산이 되어져 있죠. 그죠? 집계 함수는 기본적으로는 sum, 합계가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광역 시도별, 그죠? 광역 시도별 그 판매 금액의 합계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아래쪽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역시 마찬가지로 광역 시도별로 할인율의 합계를 계산해 버렸죠. 그죠? 합계를 계산하니까 원래 할인율은 10%, 20%, 45%, 50% 이런 0.5, 0.1 이런 숫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값들을 다 합쳐버리다 보니까 76.6, 뭐 345점, 344.5 이런 식으로 다 합쳐져 버렸죠. 그죠? 음. 할인율이라고 하는 거는 합계를 보는 것보다는 평균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네. 판매액은 지금처럼 이렇게 누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어,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의 평균, 그 시도에서 강원도는 할인율이 평균 얼마냐, 경기도는 할인율의 평균이 얼마냐, 요거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열선반에 있는 두 개의 값들 중에서 합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부분, 합계 디스카운트를요, 드롭다운 메뉴를 이렇게 펼쳐서 측정값을 보시면 합계가 선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평균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을 선택하니까 이제 이런 값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그 Y축의 그 숫자 범위를 보세요. 숫자들의 범위를 보시면 0%, 0.05니까 5%, 0.1이니까 10%, 0.15니까 15%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 지역에서 할인율의 평균은 대략 16.7%, 0.167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할인율의 평균은 0.152, 15.2%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 경상남도에서 그 할인율의 평균은 0.183, 18.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할인율이 크면 매출액이 클까? 뭐 이런 거를 같이 보려고 했었던 건데 할인율이 크다고 매출액이 큰 거는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그 두 개를 같이 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단위가 많이 다릅니다. 이쪽은 어, 하- 판매 금액의 합계는 단위가 밀리언, 100만 단위. 그죠? 그 다음에 그 디스카운트 할인율의 평균은 0점 단위, 그죠? 예, 소수점 단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축을 나눠서 봤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축을 나눠서 봤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로 합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로 합치냐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행선반 중에서요. 행선반 중에서 합계 디스카운트 여기 있죠. 여기를 다시 드랍다운 메뉴 열어가지고요. 메뉴들을 쭉 볼게요. 메뉴들을 쭉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에 이중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중축. 찾으셨나요? 자, 요거 선택해 볼게요. 자, 요렇게 나옵니다. 차트가 하나로 표현이 됐어요. 차트가 하나로 표현이 됐습니다. 범례가 보입니다. 파란색은 세일즈, 그러니까 세일즈의 합계겠죠. 그 다음에 노란색은, 주황색은 디스카운트 평균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잘 보실 부분은요. Y축의 그 범위예요, 범위. 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일즈라고 돼 있죠. 세일즈는 단위가 밀리언, 100만 단위예요. 700 밀리언까지 올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축을 보면 0에서부터 700 밀리언까지예요.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평균 디스카운트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범위는 0.0에서 0. 제일 위쪽은 0.25까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인율은 0%에서부터 25%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파란색, 세일즈죠. 파란색의 점들의 그 Y좌표는 왼쪽에 있는 축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의 Y좌표는 여기 왼쪽 축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일즈 누적 합계가 115,654.31, 654,318이군요. 100만, 1000만, 1억. 뭐 이렇게 되나요? 1억 1,500만, 1,565만, 4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파란 점들을 보실 때는 파란 점들의 Y좌표를 보실 때는 왼쪽 축. 왼쪽에는 세일즈라고 하는 축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노란색 점들은 더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들이 Y 값이 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축을 어디로 보셔야 된다? 오른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단위가 다른 두 개의 숫자형 자료를 두 개의 축으로, 왼쪽에 있는 축과 오른쪽에 있는 축으로 각각 시각화하는 것을 이중축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여기를 조금 더 보기 좋게 바꿔볼게요. 자, 왼쪽에 마크 부분 볼게요. 마크 부분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전까지 했었던 거랑 조금 다른 게, 이전의 시트랑 좀 비교해 볼까요? 아무 시트나 열어보셔도 좋아요. 뭐, 시계열 차트든 히스토그램이든, 마크 부분을 보시면 마크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죠? 어, 그래서 뭐 색상은 어떤 변수로 하고 레이블은 어떤 변수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나눠져 있지만 마크 부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행에서 행에서도 축이 하나밖에 없고 열에서도 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중축 차트를 보세요. 이중축 차트를 보시면 마크가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전체. 지금 제가 전체를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합계, 그리고 평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마크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뭐 색상이나 크기나 레이블들을 변경할 수 있는 전체라고 하는 마크, 카드가 한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합계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세일즈에 대해서만 우리가 뭐 색깔이나 모양이나 색상, 크기, 레이블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카드가 한 장이 있고요. 그리고 평균, 평균은 요 노란색 부분이죠.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만 모양, 색상, 크기,
레이블과 같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왜 그러냐면 행 쪽에 축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일즈라고 하는 축과 평균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있기 때문에 세일즈 축에 대해서 합계 세일즈 축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마크, 그 다음에 평균 디스카운트라는 축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는 마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를 공통적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하시면 전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세일즈 합계 부분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져 있는 거는 원일 거예요, 아마. 그죠? 자, 여기를 막대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죠? 음. 우리가 처음에 세일즈 합계만 넣었을 때 그 막대 그래프예요. 강원도의 매출액 합계, 경기도의 매출액 합계, 경상남도의 매출액 합계. 이런 식으로 그려졌습니다.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막대로 그렸고요. 여기는 막대로 그렸고,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의 평균, 할인율의 평균을 볼게요. 할인율의 평균이 점으로만 찍혀 있잖아요. 자, 이거는 막대를 그려버리면 이 위에 겹쳐서 보일 테니까 그건 별로 보기가 안 좋을 것 같고요. 선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선으로. 자, 그러면 디스카운트의 평균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디스카운트의 평균을 선택하셔서 마크 모양이 자동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거를 라인으로 바꿔볼게요. 라인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할인율의 평균이 이렇게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할인율의 평균이 이만큼일 때 매출액이 이만큼 나왔고, 할인율의 평균이 이만큼일 때 매출액의 합계가 이렇게 나왔고, 할인율의 평균이 이만큼이나 되는데도 매출액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요 선 색깔을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서 색깔만 따로 바꾸실 수도 있겠죠. 뭐 여기를 색상을 편집해가지고 다른 색상으로 이런 식으로 어, 평균 평균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빨간색 선택하시고 적용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자, 레이블을 한번 넣어볼까요? 레이블 넣어볼게요. 레이블을 어디다 넣을 거냐면 요 막대에만 한번 레이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일즈 합계, 세일즈 합계,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 마크 레이블 표시.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레이블이 다른 마크와 겹치도록 허용하겠다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맞춤, 여기 맞춤을요. 요렇게 바꿔보세요. 이렇게 바꾸시면 가로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쵸? 네. 여기를 좀 더 크기를 늘려줄까요? 전체 보기로. 네. 그래서 그 매출액 합계 부분만 레이블을 한번 표시를 해봤고요. 마크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마크에서 세일즈 합계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전체에서 레이블을 선택한 경우를 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 경우는 마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할인율의 평균에 대해서도 레이블들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막대에 대해서도 레이블들이 보이게 되죠. 이런 경우는 좀 약간 그 막대하고 얘하고 겹치게 되죠. 그죠? 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전체에서 레이블을 해제를 해볼게요. 전체에서 레이블을 해제를 해버리면 다 안 보여요. 그죠?
다 안 보이죠? 전체에서 레이블을 마크 레이블 표시라고 하게 되면 막대에 대한 레이블도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선그래프 할인율의 평균에 대해서도 레이블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실 수도 있으시고 조금 조절하실 수도 있으세요. 일단 전체에서 레이블을 다 표시하겠다. 겹쳐도 허용하겠다. 일단 전체에서 두 개를 다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세일즈 학교를 가볼게요. 세일즈 학교에 가시고 레이블 보시면 이미 체크가 되어져 있죠. 체크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맞춤. 위치를 바꿔볼게요. 세로 방향을 가운데로. 세로 방향을 가운데로. 여기 세로입니다. 세로를 자동이 아니라 가운데로 했어요. 자, 이러면 뭐가 바뀌냐면 막대에 대해서는 요 중간에 막대 레이블들은 중간에 표시가 됩니다. 막대 중간에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들은 원래 그 레이블이 있던 위치에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네. 되셨을까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색깔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색깔을 바꾸실 수가 있으시고요. 색깔도 바꾸실 수가 있으실 거고, 레이블도 뭐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표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전체에서 한꺼번에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아니면 각각 따로따로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습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전체에서 레이블을 전부 다 삭제. 자, 제가 여기 체크를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막대에서도 레이블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 평균에서도 레이블 사라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각각 따로따로 하나씩 넣어볼게요. 합계. 합계 마크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표시하겠다. 레이블 표시하겠다. 아마 맞춤이요. 원래는 자동으로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죠? 원래는 자동. 가로 방향도 자동, 세로 방향도 자동. 이 경우에 레이블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위치가 되냐면 그 막대의 위쪽에 얘네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얘네들의 그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방향을 바꾸실 때는 이 레이블 맞춤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요. A자 모양을 바꾸시면 되겠죠. A자 모양을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왼쪽으로 기운 거, 오른쪽으로 기운 거, 그 다음에 정상적인 방향, 가로 방향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또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어. 그럼 요렇게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네. 요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 상태에서 요 빨간색 요 부분을 바꾸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거는 디스카운트 평균에다가 레이블 표시하겠다를 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요런 부분 보시면 겹치죠. 겹쳐 보이죠. 그죠? 어떤 부분, 뭐, 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크게 뭐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 막대와 그 다음에 할인율 평균이 높이가 비슷한 부분에서는 이게 좀 보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 합계 레이블에서 맞춤을 세로 방향을 가운데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글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왼쪽에 평균 디스카운트 선 그래프에 대해서도 레이블들을 추가를 해봤고요.
오른쪽 세일즈 합계의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도 그, 어, 저희가 레이블을 넣어봤어요. 위치를 조금 조절을 했죠. 위치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색상들은 아까처럼 원하시는 색깔들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균 선택하고 색상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색상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색상 편집 이렇게 들어갔는데 좀 신기하게 여기서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어디서 들어갔냐면 평균 디스카운트 평균 여기서 색상을 클릭하고 색상 편집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면 데이터 항목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죠? 두 개가 같이 나와서 두 개를 같이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세일즈를 선택하고 색깔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세일즈 부분이 바뀌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평균을 선택하고 평균에 여기 색깔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면 평균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죠. 물론 색깔은 여기 있는 색깔들만이 아니라 색상표 할당을 통해서도 다른 색깔들로도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 안 나올까요? 아, 네. 여기서 뭐 선택하실 수 있는 색깔들이 또 있네요. 여름? 여름이라고 하니까 이런 색깔들이 있군요. 그 다음에 뭐 겨울이라고 하니까 이런 색깔들이 있고요. 봄은 없나요? 뭐, 일단 여름으로 해볼까요? 여름으로 세일즈를 이런 색깔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이런 색깔로 해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색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세 개 전체 그리고 세일즈,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세 개의 마커 그 카드들이 있었는데 어떤 그 카드에서도 상관없이 여기에서 편집을 들어가게 되면 같이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같이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조금 다르네요. 그죠? 레이블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바꿀 수 있었는데 색깔은 여기서 두 개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중축 차트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중축 차트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판매액과 할인율과 같이 그 단위가 너무나 다른 두 개의 연속형 자료들을 하나의 차트에서 같이 보면서 어떤 두 개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관관계가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왼쪽 축은 뭐 세일즈라고 하는 단위가 큰 그리고 오른쪽 축은 그 단위가 작은 할인율과 같은 이런 거를 시각화하는 게 이중축 차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을까요? 여러분들 실습 시간 한번 드릴게요. 시트 하나 추가할게요. 그리고 이 시트의 이름은 이중축 차트 2번이라고 할게요. 이중축 차트 2번. 무엇을 그려보시냐면 이익은 합계로 그리시고요. 이익은 합계로 그리시고 그 다음에 할인율은 평균 이중축 차트. 요걸 한번 그려볼까요? 이익과 이익과 할인율을 이익과 할인율을 이중축 차트로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개를 각각 막대로 그리세요.
이익 합계와 할인율 평균을 막대로 그리고 그걸 이중축으로 합치시면 되는 거예요. 합치신 다음에 뭐 레이블을 넣을지 말지 색깔은 뭐 변경을 할지 말지 이런 것들 선택하시면 돼요. 뭐 앞쪽에서는 할인율이 크다고 매출액이 큰 것도 아니었고 할인율이 작다고 매출액이 작은 것도 아닌 것 같더라. 매출액하고 할인율은 크게 뭐 상관이 없어 보인다. 이런 거를 본 거고요. 이익하고는 상관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그 시도별로 해볼게요. 광역 시도별로. 네, 같이 하고 점심시간 갖도록 할까요? 왼쪽에 있는 필드들 중에서 연속형 자료들은 아래쪽에 몰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이익이니까 프로핏을 가져다가 행선반에다 갖다 놓습니다. 프로핏의 합계가, 이익의 합계가 바로 계산이 되고요. 그죠? 우리가 시도별로 할 거기 때문에 어드레스 SD가 시도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SGG는 시군 구라는 의미인 것 같고요. SD는 시도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열선반에다가. 아까랑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졌죠. 자, 이 상태에서 할인율은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죠. 디스카운트를 똑같이 행선반에다 갖다 놓습니다. 두 개의 행이 생깁니다. 프로핏이라고 하는 행이 생기고요.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행이 구분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행이 구분이 됐을 때는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요 모양을 보시면 요렇게 하나의 행이다, 또 하나의 행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실 수 있으세요? 디스카운트가 위쪽으로, 프로핏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다시 이렇게 끌면 반대로 프로핏이 위쪽에 디스카운트가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할인율은 합계를 사용할 게 아니라 평균을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합계 쪽에 디스카운트에서 측정값을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중축은 여기에서 이중축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축으로 합쳐지게 되죠. 하나의 축으로 합쳐졌고요. 전부 다 점으로 보면 어, 판단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핏 같은 경우에 예, 프로핏 여기서 선택하면 여기가 프로핏 합계가 열리죠. 그쵸? 어, 디스카운트 여기 클릭하면 요 평균 디스카운트가 열리고요. 프로핏 요거 하면 여기가 열리죠. 모양이 이렇게 합쳐진 모양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실 거고, 어, 합, 프로핏 합계를 막대로 바꾸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막대로. 색깔은 조금 이따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아예 여기서 지정해버릴까요, 지금? 색깔, 색상 편집, 프로핏 선택하고 얘 선택해서 너무 비슷한 색깔로 하니까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런 색깔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평균에 대해서 평균은 여기가 자동으로 그려진 게 점인데 라인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도 축을 보시면 왼쪽 축이 프로핏 합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록색을 보실 때는 왼쪽 축으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100만, 100 밀리언이죠. 100 밀리언. 100, 1억이란 뜻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5,800만 이런 뜻이 5,800만 이런 뜻이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분홍색으로 되어져 있는 라인 그래프는요. 축을 어디로 보셔야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평균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갖는 것을 이중축 차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례랑 얘를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초록색 프로핏은 그럼 이 프로핏 요걸로 보셔야 되고 분홍색 평균 디스카운트는 이쪽 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뭐 여기서도 뭐 할인율이 낮다고 해서 저기 이익이 줄어드는 건 아니네요. 그죠? 할인율이 크다고 해서 또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까랑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네요. 그죠? 매출액이 크면 이익이 큰 것 같군요. 매출액이 크면 이익이 큰 것 같습니다. 매출액과 이익을 같이 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블들을 표시를 해보면 만약에 레이블을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마크 레이블 표시. 네, 평균에 대해서 마크 레이블들이 표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합계에 대해서도 레이블 표시하겠다.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 버렸죠.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죠? 어,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다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중축 차트까지를 오전에 다뤄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생각보다 쉽죠?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를 전체 보기로 바꿨더니 이렇게 옆으로 좀 넓어졌죠? 옆으로 넓어지니까 요 세로로 그려지던 레이블들이 가로로 또 자동으로 바뀌네요. 네. 여기를 표준으로 했을 때는 요 너비가 좀 좁아요. 너비가 좁아서 얘네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세로 방향으로 표시가 됐고 여기를 전체 보기로 하니까 차트의 너비가 좀 커져가지고요. 커져서 공간이 충분하니까 레이블들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에도 계속해서 연속형 자료들을 그 시각화하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한 산점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후에는 산점도를 위주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식사 좀 맛있게 하십시오.